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제약의 시니어 건강관리 솔루션 제시 관련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 HLB 글로벌의 자회사죠. 라이프케어의 개인 맞춤 플랫폼 관련되는 내용도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나왔던 기사죠. 25일 이제 서울 세택에서 열린 2025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서 HLB 그룹 계열사인 제약과 글로벌의 자회사인 라이프케어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아침에 좀 나왔던 부분들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시니어들의 주요 건강 고민을 해결할 맞춤형 솔루션 내종이 나왔다. 이 부분들은 이전에도 나왔던 기사입니다. HLB 제약 쪽에서 이 관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칸첼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뮤코다당 단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용골 조직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 이제 다당과 이제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이제 복합체인데요. 보통 뮤코다당 이제 단백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능성 이제 건강 기능성 이제 그 원료로 이제 인정받는 용도인데요. 그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영양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PDR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용체 결합해서 세포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각각맞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파마 리서치라든지 그래서 이제 스킨 부스터에서도 이 PDRN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시니어층의 건강 고민 관련되는 부분을 듣고 솔루션을 제안했다.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회사에 관련되는 기사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HLB 라이프케어는 과거에 이제 HLB 글로벌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바라바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사질환을 주로 하는데 이번에 여기도 이제 세택의 2025 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참여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만성질환 관리 디지털 플랫폼을 이제 선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향후에 이제 AI가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이제 혈당 측정기에서 이제 수집된 혈당 데이터와 함께 식사, 운동, 체중, 이런 라이프, 로그 이제 데이터를 AI가 심층 분석해서 개선 방향을 직접 제시하는 그런 형태겠죠. 그래서 라이프 로그와 이제 혈당 연관성 분석 관련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참관객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제 일본의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코워크와 이제 시니어 프렌들리 푸드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여기 관련되는 내용들도 좀 나온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단순히 질병을 이제 치료하는 걸 넘어서 개인의 삶에 이제 깊숙이 관여해서 건강한 이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질병을 이제 예방하는 것이 라이프케어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렇게 좀 설명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이제 발표장이 아니라 조금 색다른 곳에서 했죠. 이제 이 갤러리 쪽에서 장소를 얻어서 설명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김민수 고문이 25일 어제입니다. 그 강남 갤러리 두인에서 라이프케어의 디지털 헬스케어 세미나에서 사업 비전을 이야기했죠. 이제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떤 흐름들이 치료를 기반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진단, 특히나 이제 암이라든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단을 조금 이제 비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목표로 하는 게 또 라이프 케어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치료는 이미 이제 병이 났을 때 이제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좀 더 이제 발달된다면 초기에 진단을
잘해서 치료 영역 이전 전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이제 선단적인 부분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의약품을 통한 치료 중심에서 진단이라든지 아예 이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또 시도들을 MN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연내 이제 디지털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디바이스를 출시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이제 AI가 연관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I가 과거에 이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의 이 라이프 케어의 발전 정도도 장기적으로는 뭐 좀 긍정적인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스텝, 과거에 이제 노터스죠. 국내에 이제 CRO 관련되는 회사들이 8개 정도 상장되어 있는데, 의료인들이 이제 뭐 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임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CRO 회사들이 타격을 보통 좀 보지요. 근데 이제 뭐 노토스 같은 경우인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이제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라든지 이런 세포 단계에서 독성이라든지 유해성을 검증하는 비임상 관련되는 뭐 CRO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텝이 신약 개발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초기 약물들을 발굴하고 그 부분들을 사람에게 이제 임상하기 전에 이제 비임상 단계를 먼저 거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신약 개발을 많이 할 때 CRO가 수혜를 받는 어떤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CRO 업체들의 어떤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검증하는 비임상 CRO 시장에서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 바이오스텝의 어떤 기술 분석 보고서를 최근에 또 한국 기술 신용 평가에서 이제 발간을 하면서 과거 이제 노트스 이름이었고 2022년도 이제 HLB 그룹에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뭐 무중 관련되는 이슈로 노트스가 엄청나게 한번 10배 이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한 어떤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1000건 이상의 동물 실험을 수행하면서 비임상 CRO 분야의 뭐 선도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지난해에는 GLP, 그러니까 독성 시험이죠. 여기 관련돼서 HLB 바이오코드를 인수해서 GLP 기반의 독성 기반까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유해성, 약동학, 독성 시험까지 이루는 원스톱의 비임상 서비스를 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비임상 CRO 매출이 164억으로 부진했고 올해는 조금 뭐 회복을 보이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과거에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 주가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HLB 그룹주뿐만 아니라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간세 관련되는 불확실성과 외국인 매도와 또 환율의 영향, 뭐 매크로 변수를 평소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또 받는 날이었고요. HLB가 한 2.52% 빠지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한 2, 3%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봉의 시가 14,300원을 30원을 하향해서 13,880원대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까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의 부진한 흐름들을 거의 한 달 가량 뭐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주 최저가를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그래도 3,200원대에서 한 3,500원대 부근까지 올리다가 오늘은 2% 다시 빠지면서 3,380원대까지 장중에는 3,350원대까지 여전히 거래량은 제한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흐름들이 나름 나쁘지 않았다가 보시게 되면 음봉 흐름들이 한 7일 연속으로 나왔다가 어제 이제 갭다운 양봉이 일단 나오긴 나왔거든요. 오늘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거의 한 2주 가까이 하락세입니다. 요때 지난주 월요일 날에
강한 이제 양봉이 일단 나왔고, 화요일 날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다시 이 양봉을 만들었던 부분까지 다시 내려갔던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거래량은 좀 축소를 시켰는데요.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양봉으로 나올지 여부를 또 살펴야 되는 구간이고, 글로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2,0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가 안 되니까 하단까지 다시 내려가는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하고 다른 이제 부진한 흐름들이 지난주 이제 중반 이후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계열 종목에도 뭐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제 10월달 추석 연휴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량 어떤 부족들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되면 연말로 갈수록 결국은 이제 항서제약의 리서브션 관련되는 이슈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데요. 이 양봉으로 이 부분을 타개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어떤 흐름들이 일단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